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남자 사주 보시면 진짜 무조건 잡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솔로이신 분들은 이 영상 3번씩 돌려보세요. 왜 이 영상 늦게 봤을까? 왜 지금 봤을까? 하고 후회하지 마시고요. 저는 어렸을 때 여자든 남자든 진짜 상대방 잘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라는 말을 엄청 듣고 자랐는데요. 이것 때문인지 몰라도 진짜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사랑입니다. 어찌 보면 그런 가치를 추구하고 또 누구보다 진심이기 때문에 이런 연애사주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세상에 진짜 별의별 사람들 다 있잖아요. 특히 전 사업이랑 영업일을 많이 경험하면서 온갖 사람들을 많이 만났었거든요. 그래서 동나이대에 비해 누구보다 더 많은 사회 경험, 인간 군상에 대한 데이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사업 파트너를 누구로 만나느냐, 또 직원은 어떤 사람을 뽑느냐,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도 인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 마련인데, 가장 깊은 감정을 교류하고 또 오래 붙어있을 애인을 만나는 건데 나랑 잘 맞는 남자인지 정확하게 구분해야겠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남자 다 거기서 거기다. 내가 만나보니 그냥 나한테 잘하는 남자가 최고다. 이런 얘기들 들어보셨죠? 저게 무슨 의미로 말하는 건지 알긴 아는데 진짜 아니라고. 사람마다 퍼즐처럼 맞는 짝이 있고 아닌 짝이 있으니까 제발 좀 신중하게 만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나랑 아구가 안 맞는 퍼즐인데 맞추고 끼워보려고 발버둥 쳐봤자 그게 들어맞겠습니까? 솔직히 친구 사이도 왠지 모르게 더 잘 끌리고 대화도 더 잘 통하고 좀 더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뻔히 있는 거 잘 아시면서 애인은 그렇지 않다고 남자 다 거기서 거기다 라고 치부할 수가 있나요 진짜? 물론 여자분들이 남자보다 훨씬 촉도 예민하고 남자도 잘 구분하는 거 알지만 안 그러신 분들도 있잖아요. 사주로 이 남자가 진짜 괜찮은 놈인지 또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말 한마디 안 섞어보고 얼굴 안 봐도 알 수 있으니까 제가 지금부터 하나씩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또 돌려보고 또 돌려보시면서 제발 좀 확실하게 알고 좋은 남자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남자에게 여자는 뭐라 그랬죠? 재성입니다. 재성. 아무래도 남자 사주에 재성이 없으면 조금은 여자에 대한 이해도도 부족하게 될 수가 있고 좀 서툴기도 하고 센스도 없고 재미나 유머도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재성이 없는 남자는 그냥 뇌 구조 자체에 좀 여자라는 데이터가 애초에 없기도 하고 또 잘 입력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물론 어렸을 때 초반운에 재성운이 좀 들어왔다든지 그 사람이 좀 잘생겨서 여자들이 막 달라붙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연애도 좀 많이 해봤다든지 하면 좀 낫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조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의 성향이 강해질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처음부터 잘 아는 사람들은 없고 경험하고 또 익숙해지고 하다 보면 잘해지는 거지만 그냥 뇌구조 자체에 여자 라는 데이터가 조금은 떨어지는 겁니다. 어렸을 때 수학 진짜 너무 하기 싫고 공식이 왜 나왔는지 이 문제는 어떤 원리로 풀어지는 건지 막 이해가 안 되고 해설 막 달달 외워도 완전하게 다가오지 않는 그런 느낌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냥 내 뇌에 수학이란 게 없는데 막 수학을 이해하고 정복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냥. 물론 공식이랑 해설 전부 다 싹 외워버리고 비싼 과에 막 때려 박으면 남들보다 수학을 잘할 수는 있겠죠. 재성 없는 남자도 어렸을 때 미친듯이 여자 만나기도 해보고 또 남매라서 뭐 여자 형제들이 많다면 또 훨씬 낫긴 하겠죠. 그래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특히 좀 지고지순하고 나만 바라보는 그런 남자를 원한다. 사주에 정제가 있는 남자를 만나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정제라는 건 따박따박 들어오는 월급, 고정적인 급여 이런 거를 뜻하기도 하는데 안정성, 한 여자만 바라보는 성향 뭐 이런 거를 뜻하기도 하거든요. 물론 정제가 있어도 편제가 주변에 많거나 정제가 막 충해서 깨지고 뒤틀리고 막 이랬을 때는 조금 달라질 수도 있긴 합니다. 주변에 비겁이 굉장히 많아서 군비쟁제, 군겁쟁제가 되는 경우에도 막 일편단심이라기보다는 엄청 심하게 여자에 집착하고 갈등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냥 대체적으로 그렇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 사주라는 게 1대1 공식처럼 딱딱 맞아 떨어지지가 않아요. 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다시피 아주 작은 변수로도 많은 부분들이 바뀌기 때문에 저는 정제 있는 남편 만났는데 이놈이 바람피고 저를 엄청 못살게 구는데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끝이 없습니다. 이런 질문에 일일이 답변 못 해드린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대로 보려면 사주 전체를 봐야 합니다. 아무튼 사주의 정제 유무 자체도 중요하지만 식신이나 상관이 정제, 편제 옆에 있을 때 이를 식상생제라고 합니다. 이런 구조를 갖춘 사주의 남자는 굉장히 여자에게 잘해주고 뭔가 여자를 잘 다룰 줄 안다. 이 남자 센스 있네? 말 안 해도 알잘딱 깔센으로 나 잘 챙겨주고 사랑받는 느낌이 들게 잘 해주네 하는 생각이 들게끔 여자한테 잘하는 남자가 되게 됩니다. 이건 비단 연애뿐만 아니라 이런 구조를 갖춘 남자는 실제 일도 잘하고 사업도 굉장히 잘할 확률이 높아요. 특히 강사나 영업 잘하는 사람에게 이런 식상생제의 구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식신과 상관은 나를 표현하고 드러내고
무언가 가르치는 기운이거든요. 근데 이를 통해 재성이라는 결과물까지 잘 생조가 되어서 무언가 메이드가 딱 되는 느낌인 거죠. 요리할 때 재료 손질도 쌈박하게 잘하고 쿠킹 과정도 괜찮고 간도 잘 맞춰서 딱 맛있는 음식까지 만들어서 그릇에 이쁘게 담아내는 듯한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식상생재가 잘 되어 있는 남자는 요리도 잘할 확률이 높아요. 여자한테 점수 따는 행동들, 뭐 센스 있는 말투 이런 거에 아주 빠삭하기 때문에 뭘 하면 여자가 좋아할지 딱딱 알기 때문이죠. 뭐 노래를 부르거나 유머러스하게 여자를 잘 웃긴다든지 데이트 코스도 잘 알아서 분위기 있는 레스토랑에서 딱 꽃선물까지 해주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게 진짜 스무스하게 잘 되려면 식신, 상관이, 정제, 편제 이런 거 주변에 잘 붙어 있거나 아니면 둘 다 갖고 있는 남자를 만나면 저런 것들을 좀 기대해 볼 법하다는 말입니다. 근데 사람이 완벽할 수가 없거든요. 이 완벽해 보이는 박보검, 차은우 뭐 이런 사람들도 다 단점은 있기 마련입니다. 이 사주팔자 이 자체만으로도 구성이 몇 개씩 빠질 수밖에 없고 뭔가 치우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미약하기도 하고 그래서 더 재밌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저런 식상생재 잘 되는 남자는 사실 나에게만 잘해줄 확률은 조금 떨어질 수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나한테 하는 행동 또 밖에서도 잘하고 다닐 수 있는 거고 그런 능력이 있는데 꾹 참고 나한테만 보여주기에 약간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죠. 특히나 식신, 상관이 없는데 재성, 다시 말해 편제나 정제 같은 것만 막 박혀있는 경우에 좀 성격이 급한 카사노바 같은 스타일이 될 수도 있긴 합니다. 이 식신상관이라는 건 결국 과정을 뜻하기도 하거든요. 재성은 결과물, 여자를 뜻하고요. 근데 과정이 없는데 여자, 결과물이 있다? 이건 과정 다 스킵하고 여자를 쟁취하는 능력자의 사주가 되기도 하지만 뭔가 좀 진도를 빠르게 나가고 연인이 되기 전에 좀 썸도 좀 타고 서로를 알아가는 그런 과정 이런 게 없이 바로 결론으로 막 가려고 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냥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바로 손잡고 나가는 거죠. 뭐 절대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이럴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괜찮은 남자 특징으로는 인성이 또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게 중요하긴 합니다. 인성이라는 건 정인과 편인을 뜻하는데 이게 없는 사주를 무인성 사주라고 합니다. 근데 인성이 없는 사주? 인성이 빠았다? 개판이라는 말인가?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인성이 없으면 상대방을 조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실제 무인성 사주 중에서도 인간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내 사주에 재성이 없을 때 여자라는 생명체를 좀 이해하기 어려워서 미쳐하는 것처럼 인성이 없으면 상대방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떨어지게 되기 때문이죠. 막 고민을 좀 털어놓고 힘들어하는 친구 고민 상담을 해줘도 실제 깊게 공감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인성 남자는 추상적이고 애매하게 돌려서 말하는 여자 언어를 이해하는 게 상당히 버겁습니다. 아니 딱딱 그냥 원하는 게 뭔지 내가 뭘 해줬으면 좋겠는지 말해주면 좋을 텐데 왜 저렇게 빙빙 돌려서 얘기하는 거야? 미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애초에 인간관계에 기대가 많이 없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관계가 끊어질 때 그냥 바로 확 끊어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사주에 인성이 좀 있는데 무인성 남자를 만났던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진짜 정이 없나? 우리 여태 사귀었던 그 기간 추억들이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확 관계를 끊을 수가 있어? 할 정도로 순식간에 아니다 싶으면 관계가 빠르게 정리될 수도 있는 게 바로 무인성 남자들의 특징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인성을 한두 개 정도 갖추고 있어야 상대방이 주는 사랑도 온전히 받을 수가 있고 또 준 만큼 베풀려고 하는 성향도 있게 되니까 그런 티키타카가 잘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나는 인성이 많은데 무인성인 남자를 만났다? 뭐 이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상당히 피곤하고 힘든 일들이 많을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정관을 갖추고 있는 남자도 괜찮습니다. 관이라는 건 결국 나를 통제하는 기능이거든요. 그리고 또 통제받는 것에 어느 정도 편안함을 느끼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안정적인 관계나 직장 같은 거를 상당히 중시하게 되고 또 변화무쌍한 도파민을 막 쫓아다니는 편제, 편관 뭐 이런 것과는 조금은 다른 성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연애할 때 조금은 안정되고 서로 100% 믿을 수가 있는 뭐 서로 딴짓 안 할 거다 하는 그런 믿음 있잖아요. 그런 게 좀 강해질 수도 있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도 변수는 있습니다. 정관 주변에 상관이라는 게 있게 되면 상관은 말 그대로 관을 상하게 한다는 의미거든요. 이건 뭐냐면 상관 경관이라고 해서 내가 정관적인 성향을 머리로는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은 전혀 딴판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약간 내로남불 같은 성향을 띠게 될 수도 있고 이 말로는 엄청
보수적이고 진중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지만 막상 행동은 반대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의 위험성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다양한 관점에서 여러 조건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결국은 사주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조건들, 외모, 성격 같은 것도 다양하게 맞춰봐야겠죠. 그 속에서 하나의 MBTI보다 조금 더 정확한 툴이랄까요? 이 추가적인 지표로 활용하시면 더 좋은 나와 잘 맞는 남자를 만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도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